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살자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위기 가구인데. 네. 뭐 배고프다, 뭐 혼자 외롭다, 병들었다 이거는 체크가 되는데 빚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나 이런 게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그 자살 상담센터나 그냥 드린 먹거리 복지 연계를 할 때 그 위기를 촉발한 위험 요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빚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서민금융지원센터라거나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센터랑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무부 있잖아요. 그 지금 벌금 못 내가지고 환영 유치된 사람들, 벌금 대신에 징역 사는 사람들 숫자 혹시 대충? 노역장 유치자가 지금 평균 1,55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 예. 한 개 교도소 정도 되네요. 네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역장 유치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 능력 없는 거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해놨지만 80% 이상이 노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 제도에서 노역도 못 시키고. 아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관리하느라고 돈 만들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노역장 유치도 가스급반이 가능하거나 노역장 유치자 중에서 사회봉사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시키고 벌금을 좀 까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취임 처음 그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이걸 보니까 너무 심각해갖고요. 계속 제도 개선을 좀 해오고 있고 많이 좀 전보다는 강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 사항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처음에 또 사실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적극 안 법원이야 하고 형량을 있습니다. 선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벌금 빌려주는 저 민간은행 있죠. 벌금이요? 벌금 빌려주는 도 있잖아요. 그건-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그 장발장은행이었나? 장발장은행이라고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장발장은행에 저도 사실은 관계가 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뭐 이해 충돌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이렇게 대신 벌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갚는데 그거를 그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저희 그 정 장관님이 아는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노역장 유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아갖고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지금 뭐 대검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라리 그 벌금을 좀 제도적으로 좀 빌려주고 예, 예.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네.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빌려주든지 좀 그게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그죠?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혀 그 형벌의 효과를 뭐 아무 못 의미가 거두고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금이 형벌의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형벌은커녕 오히려 피차간의 부담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나 싶어요. 참 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최근에도 노역장 유치를 해왔는데 상당히 그 중증 질환이 있어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갖고 국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병원비만 들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 기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도 쳐주죠. 네, 뭐 그런 이제 현재 어떤 구속된 상태니까. 구속돼 있으면 그런 거지.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불합리인데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장발장은행에 필요하면은 뭐 민간의 모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을 해주든지. 네네. 근데 갚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요. 네, 확실히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저기 복지부도 하여튼 이 빚져 가지고 죽겠다는 사람 혹시 뭐 추가로 발굴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보세요.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복지 위기 가구를 매년 조사할 때 그 읍면동 담당자들이 위기 여부를 조사하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원인별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어서요. 그 과정에서 개인 채무나 이런 불법 추심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네. 연계하겠습니다. 이게 그 정말로 내가 재산이 있는데 떼먹어야지 그러고 조세 회피하거나 뭐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말고 네. 이 죽는 사람들은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잘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제도도 있어서 모르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네. 남한테 피해 입혔고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가 또 금융감독원하고 MOU를 맺어서 네. 이런 금융 위기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안내나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좀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겪어봤던 사람이기도 한데 하여튼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도 그 신청하는 비용이 뭐 한 100몇십만에서 한 200~300만 원씩 든다고요. 그럼 비용, 소위 법무사 비용 뭐 비슷하게. 그냥 그 돈이 없어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먹고 죽을래도 뭐가 없다는 얘기처럼. 그럼 그 파산 면책 처리 비용 지원이라도 뭐 좀 해주든지. 그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일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광고를 좀 대대적으로 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하여튼 이게 아까도 얘기지만 다시 자꾸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이게 원래 빚을 지르는 원인은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채권자가 그걸 고려해서 빌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다고요. 그 채권자들은 원래 그 일부는 떼일 걸 각오하고 그게 다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못 갚으면 면책을 하는 게 원래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이상하게 언론들도 뭐 맨날 도덕적 얘기하고 해가지고 빚지면 반드시 죽을 때가 갚아야 되고 심지어 자손이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맨날 도덕적 얘기하고. 예. 어떤 바보가 그 신용불량에 취직도 못하고 일상생활 못하면서 능력되면서 돈 떼어먹겠어요. 그 상식밖에 얘기거든. 근데 그거 자꾸 그런 걸 조장을 해가지고 빚지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활용도 안 하고 그러다 결국 죽고 예? 아주 오랜 시간 경제활동도 못해서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보도 좀 그러면 구조공단이 대대적으로 좀 하든지 예.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 면책할 수 있고 채무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대대적으로 알려서 너무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네네.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비용이 필요하면은 기획예산청에서 좀 챙겨주도록 하시고요. 예. 하여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자꾸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자, 외교부 하시죠. 네,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관련